네, 오늘은 제가 렌터카 부활차죠. 렌터카 부활차를 1년 반 정도 운행하면서 그동안 수리했던 것들, 정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새해도 밝았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제가 1년 반 동안 이 36만 킬로 뛴 차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대략 얼마를 들였고 어떤 수리를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엔진룸, 이쪽에 뭐 돈이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엔진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차 가져오자마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액 순환식으로 다 교환을 했고요. 이제 녹색이죠. 이제 녹색으로 교환해서 풀 라인까지 채워놨습니다. 이제 부동액은 한 4만이나 한 5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. 이제 특히 저처럼 주행 킬로수가 많은 차는 이 냉각계통에 녹이 슬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한번 열어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케일이 보이죠? 녹 스케일이. 이 부동액통도 새 걸로 한번 간 거예요. 새 걸로 갈고 사자마자 이제 갈았는데 부동액 교환하면서 보시면 이쪽 안쪽에 녹 스케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. 이제 이 엔진룸 안에 워터 자켓이라고 하는데 엔진을 이제 회전하는 그 워터 자켓 안에 녹이 많이 슬었다는 거예요. 슬러지가 많이 슬었다는 거니까 오래된 차는 이렇게 특히 렌터카 부활이나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꼭 부동액을 자주자주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엔진은 열 관리만 잘해도 차량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3만 킬로 주행하면서 엔진 오일은 셀프로 거의 대부분 다 셀프로 다 교환을 했고요. 그리고 미션 오일은 디자인 그건 좀 내려놓고 미션 오일은 이건 뭐 게이지가 있으면 제가 이제 펌핑해서 이제 뽑아서 교환했을 텐데 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. 작업할 수도 있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순환식으로 해야지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순환식으로 교환했습니다. 돈 주고 이건 한 12만원 정도 주고 한 10리터 정도 돌렸고요. 그리고 배터리 한번 나가서 이거는 셀프로 한 6만원 정도 주고 교환했고요.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액, 여기 브레이크액도 한 5만원 정도 주고 수입 제품으로 교환을 했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잘 모르겠고. 그리고 이제 점화 플러그 케이블, 이게 점화 케이블이고 점화 케이블이 아니고 뭐죠 이게? 점화 코일이죠. 점화 코일 여기 앞에 3개 있고 뒤에 또 똑같이 3개 있어요. 뒷변에 이거 이제 뜯어내면 뒤에도 3개 있는데 이 좀 뜯어낼 때 좀 무거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3개 뒤에 3개 갈고 점화 플러그도 교환했습니다. 양쪽 다. 그래서 셀프로 교환해서 한 15만원 안쪽으로 했는데 이 부품값이 비싸요. 점화 코일이 비싸가지고 이거 뭐 코일이랑 케이블 한 부품값만 10만원 넘는데 이제 셀프를 하다 보니까 뭐 아마 업체 맡기면 한 20만원 이상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셀프로 하다 보니까 공인비는 뭐 들진 않았고요. 그리고 이제 하면서 뜯어내면서 이제 스로틀 바디라고 하는데 이 안에 플립이 있어가지고 공기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. 얘는 이제 디지털 방식이라서 얘가 모터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. 옛날에는 케이블 방식이라서 케이블로 이렇게 막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플립이 열렸다 닫혔다 했는데 요즘엔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손으로 좀 다 약품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고요. 그리고 얘 갈아줬고 얘 뚜껑도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압을 1.1이라고 쓰는 게 이제 1.1바의 압력을 얘가 이제 견디고 그 이제 이상의 압력이 이제 걸리면 안 되겠죠. 아무튼 그래서 일정 이상의 압력이 쭉 걸리면은 이 부동액이 이쪽으로 넘칩니다. 넘쳐서 이렇게 쭉 와서 부동액 보조통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이 부동액 보조통에 다시 또 이게 순환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순환을 하는 그런 뭐 방식이에요.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또 지식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. 그리고 뭐 엔진룸에서 더 한 게 지금 뭐 이렇게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여기 또 이 보통 중고차를 사면은 얘가 많이 불어 있어요. 이제 이 워터 이제 뭐 냉각수 호수 상부호수 이 똑같이 굵은 뱀 같은 게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하 호스라고 하는데 호스를 보통 갈아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불어가지고 나중에 압이 차면 못 견뎌서 터집니다. 이게 빵 터지는데 한번 갈아주면 좋은데 이제 좀 카센터에서 가려고 했더니 뭐 괜찮다, 뭐 굳이 안 갈아도 되겠다 해서 안 갈았는데 다음번 부동액 순환식으로 갈 때는 이 상하 호스도 한번 교환하려고 해요. 그래서 뭐 혹시 셀프로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이건 소개를 해드리겠고요. 대신 이 안쪽에 보면은 서머스탯이라고 해서 온도가 이제 85도
뭐 정확히 온도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얘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밸브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서머스탯은 꼭 갈아줘야 됩니다. 오래돼서 얘가 닫힌 상태로 고착을 해버리면 과열이 되고 열림 상태로 고착이 돼버리면 관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진의 뭐 부품 값은 한 10,000원도 안 되는데 그거 갈 때 한번 갈아주면 엔진 뭐 열 과열되지 않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. 뭐 이 정도 교환을 했어요. 그래서 39만 킬로 탄 차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뭐 돈이 많이 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셀프로 이제 이 뭐야 그 엔진룸 이 번네트 지지해주는 이 쇼바가 이 압이 터져가지고 한쪽이 이게 다 오일이 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쪽만 갈았어요. 이쪽만 갈았고 뭐 반대쪽은 멀쩡해서 안 갈았는데 이제 모양이 다르죠. 대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거 뭐 얼마 안 해요. 8,900원? 뭐 거의 9,000원 돈 하니까 이거는 뭐 요것만 드라이브로 제끼면은 아주 쉽게 빠져요. 그래서 이건 집에서 뭐 누구나 다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번넷이 좀 주저앉아 있거나 이렇게 좀 높이가 한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정비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어요. 다쳐버리면은 머리 같은 데 찌면 크게 다치겠죠.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엔진 마운트도 셀프로 갈아줬어요. 엔진 마운트도 이건 한 3만 몇천 원? 거의 한 4만 원 안쪽으로 갈았는데 엔진 마운트만 갈아줘도 이제 차 진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이제 날이 좀 풀리면은 저기 미션 마운트도 좀 셀프로 교환을 해줄 생각입니다. 근데 미션 마운트는 이쪽 다 뜯어내야 돼가지고 좀 귀찮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 뭐 이것만 갈아도 차 진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네 그렇습니다. 미션 마운트도 갈아주면 당연히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중고로 갈았어요. 굳이 뭐 차가 새 차도 아닌데 새 걸로 갈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중고로 갈았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. 19년 48주 차니까 거의 뭐 19년 12월쯤에 생산된 타이어예요. 네 짝 다. 그래서 트레드는 한 이 정도 남아 있어요. 이 정도. 한 뭐 몇 프로 나왔다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교환하고 한 1년 탔으니까 뭐 1년 잘 탔고요. 그리고 이 정도면 앞으로 한 1, 2년은 제가 뭐 주행 키로수가 뭐 1년에 많이 타봐야 한 2만 킬로니까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중고로 4짝 다 가는데 얼라이먼트까지 해서 25만 원 들였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뭐 돈 들인 데가 없네요. 이제 이 외에는 뒤에도 뭐 똑같이 이래서 교환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뒷바퀴 쪽에 이 뒷바퀴에 보면은 너클 부싱이라고 보죠. 저 로우암 바퀴를 잡고 있는 너클 부싱이 나가가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너클 부싱을 한번 갈았어요. 이거는 저희 택시 복지 매장에서 4만 원 주고 갈았습니다. 그리고 하체가 이제 39만 뛰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좀 뭐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이 머플러 쪽이 녹이 심해요.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겉면은 이렇게 뭐 과자처럼 부슬부슬 부스러지는데 이 안쪽은 아주 쌩쌩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다 터지면 이제 부밍음이라고 해서 붕 떠는 소리가 나거든요. 이제 뭐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반대쪽도 이제 부식이 좀 심한데 이 머플러 빼고는 하체는 특별하게 녹슨 데가 없어요. 이게 요즘에는 차를 뭐 예전과는 다르게 아연 강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옛날에 현기차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대신 이제 머플러가 이렇게 심하게 녹슨 거는 뭐 대형차인데 준대형차인데 이렇게 심하게 녹슨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. 자 그리고 이제 가스 차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가스통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 트렁크도 이게 좀 반자동으로 열리게끔 뭐 스프링을 달았어요. 이 안에 좀 스프링 개조하면은 이렇게 스르륵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열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손으로 연 거 아닙니다. 혼자 찍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아무튼 뭐 이 정도 했고요. 금액적으로는 뭐 기본적인 정비를 했으니까 정비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퀴 쪽에서 한 번 더 했네요. 바퀴 쪽에서 이 디스크 4장 다 갈았습니다. 디스크 뒤에 거는 이 안에 너클 쪽에 하나 볼트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거는 공임 날아가서 양쪽 다 45,000원 정도 주고 교환했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셀프로 자가 교환했습니다. 앞뒤로 다 프릭사 제품으로
교환을 했고요. 프릭사 S1이 있고 프릭사가 있는데 프릭사는 좀 저렴해요. 그래서 앞뒤로 한 부품값이 한 3만 원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쪽은 뭐 교환하기 쉽습니다. 쉬워서 이거는 뭐 자가로 교환했고요. 디스크. 그래서 앞뒤 디스크 다 교환하고 브레이크 패드 양 앞뒤 다 갈고 그 정도는 이제 뭐 셀프로 했고 뒤에 디스크는 공인나라 맡겼고요. 처음에는 여기가 교환하기 전에는 엄청 우둘투둘했어요. 만져보면은 우둘투둘해가지고 브레이크도 많이 밀리고 했었는데 교환하고 나니까 확실히 많이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도 교환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해줬고요. 중고차 사고 나서 특별하게 뭐 택시 부활차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많이 든 건 없어요. 뭐 이 정도 기본 정비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정도 정비를 해줬고요. 그 외에 이제 한 올해 2022년이 밝았으니까 올해 한 여름쯤 되면은 이제 이 벨트 겉벨트 세트를 한번 쭉 갈아주려고요. 이제 뭐 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오토펌프라든가 해서 싹 세트로 겉벨트만 좀 갈아주고 나면은 한 몇 년은 크게 이상 없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6기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6기통의 가장 큰 장점은 실린더가 하나 나가도 얘가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. 물론 이제 6기통이 다 정상 작동할 때랑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기통 차 중에서 뭐 1번 실린더가 나갔다 그러면은 차가 아주 말타기를 합니다. 더럭더럭 하면서 시동은 걸려도 정말 차가 뭐 누가 봐도 뭐 어휴 저 차 왜 저래 싶을 정도로 차가 완전히 상태가 이상해져요. 근데 6기통 차는 이 기통이 많아서 이 중에서 뭐 실린더가 뭐 1번이 나갔든 3번이 나갔든 하나가 뭐 불안전 연소를 하거나 뭐 엔진 실어가 나타난다고 해도 굴러는 가고 크게 뭐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한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기통수가 많은 게 아무래도 그런 또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3기통 차는 또 실린더 4개 중에 하나만 나가도 엔진 찌빠가 상당합니다. 뭐 점막 코일이 나가든 플러그가 나가든 아니면은 뭐 실린더가 아예 안쪽에서 망가지든 간에 하나만 나가면 주행하기 아주 곤란할 정도로 차가 힘들어지는데 6기통은 그런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렌터카 부활차를 1년 반 동안 한 3만 킬로 정도 주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엔진 오일 누유만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가 된 차라면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요. 사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뭐 택시 부활차, 렌터카 부활차 타면 뭐 1, 2년 타고 폐차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. 주변에서 그건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관리 안 된 차를 타면 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중고차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. 일단 어느 정도 자기가 제가 했던 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정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시면서 타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가 택시 부활이나 렌터카 부활 차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